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최동호의 스포츠당. 우리가 이만큼 이제 살아났다. 전 세계에 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국제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유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치 독일 때의 베를린 올림픽,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쫄딱 망했지만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했던,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던 1964년의 도쿄 올림픽, 그리고 군사독재 치하이지만 그래도 재건에 성공을 했고 먹고 살만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1988년에 서울올림픽도 있고 2000년에는 월드컵도 있습니다.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은 뭘로 기록되겠습니까? 아유, 갑자기 열받네. 예, 아무튼요. 오늘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스포츠당 2주일 만에 오셨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별로 얼굴이 안녕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아, 저요? 네. 아, 예. 좀, 살모넬라균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배가 지금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네. 조금 머리가 띵하고. 게다가 뭐, 사실 스포츠 평론이라는 직업은 좀 날카로운 이런, 뭡니까,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예. 그래도 흐뭇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흐뭇한 일이 벌어지면 기분 좋은 거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저도 약간 이번에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박태환 선수가 이제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죠. 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선수단의 전반적인 성적이 금메달 90개, 100개까지 저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개막 전에. 근데 지금 뭐 47개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스포츠 평론에서 해야 될 얘기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내가 뭐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제가 혼자 좀 고민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방송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라고 한 얘기가, 바로, 아시안게임 부실 운영, 그리고 서울올림픽 준비과정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일단, 아시안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죠. 이거 국정감사 해야지 됩니다. 이제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적으로? 예. 국정감사. 왜냐하면은,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네. 이 예산만 보면은 뭐 2조 5천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고요. 네. 2조 5천억 원이면 뭐 엄청난 예산이죠.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경제 효과를 18조 원 예상한다. 네. 이제 아시안게임을 그래서 유치해야지 된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 예상한 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죠. 그래야지, 뭐, 인천 아시안게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네. 동계올림픽 이후로도 우리가 또 이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우리가 개최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또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안 된 거는 왜 안 됐는지, 네. 잘 된 거는 왜 잘 됐는지를 우리가 좀 매뉴얼화도 하고 교훈도 얻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보다도 훨씬 국력이 약했고 지금보다 국제 경기,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들도 없었었던 예. 그런 때에도 많이 힘을 모아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예. 단순히 이제 경기장을 화려하게 짓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죠? 예. 예. 그랬었는데 월드컵도 그랬고 올림픽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외 여러 국제대회도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게임처럼 부실투성이 그리고 참 뭐라 그러나요? 해외 투피감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근데 분명히 원인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부실이 될 이유는 없죠.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네. 이번 대회를 2007년도에 유치한 전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포퓰리즘이 가장 문제가 됐고요. 보온병 안상수는 아니죠. 예. 예. 서울대 체육과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지역 이기주의. 네. 여기에 인천시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포퓰리즘을 얘기하냐 하면은 지금 이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이 이제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개막 전에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준비해 오시는 와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 네. 라고 하니까 김영수 조직위원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인천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지 된다. 라는 생각을 깨트리는 게 가장 어려웠다. 아, 이거. 짐작 가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인천이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네. 인천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인천 사람들만의 이 생각 갖고 준비하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인천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 경기장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고 선수들의 동선은 어떻게 되니까 뭐 선수촌은 어떻게 배치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종목별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예. 인천 사람이니까 또는 인천이 중심이 되니까 점성을 전부 다 배제했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게 곳곳에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얘기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안상수 시장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가 유치 프리젠테이션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동영상으로. 네. 평창이 유치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 평창이 유치하면은 싹 빼버립니다. 그래요? 예. 안상수 시장이. 예. 그래서 유치하게 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 편집을 한 거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네. 활용을 했죠. 네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했다. 인천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웃기는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의 보증을 거짓으로 사기를 쳤고요. 그러게요. 근데 유치하게 되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10대 도시도 아니고 세계 10대 도시래요? 예.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주경기장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란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안상수 시장이 이런 논리를 갖다 붙였어요. 지을 수밖에 없다. 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이 주체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이거든요. 네. 줄여서 OC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OCA의 규정상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은 7만석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인천 문학경기장은 2002년 때 지어놓은 거요. 네. 5만석밖에 안 된다. 아, 예. 그래서 또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주장했거든요. 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 부산 아시아 경기 때도
그런 네.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금 지어놓은 거요. 이거 네. 6만 석규모거든요. 야. 근데 왜 이 양반은 그럼 거짓말하면서 짓자고 얘기했냐? 부동산 개발 붐이죠. 일단 지어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자리가 인천에서도 서구이거든요. 서구요. 예, 네.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곳이죠. 아. 예, 그러니까 지어놓고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고를 했죠. 돈도 없는데 너희들 왜 그러니? 그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라. 그러게요. 이때 난리를 쳤죠. 누가? 인천시의회 의원들, 인천 지역구 가진 국회의원들, 아이고. 여기에 부활내동한 일부 인천 지역 시민들. 시민들. 일단 예. 유치해서 지어놓고 보면은 뭔가 떨어질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아시안게임 유치했다. 건물 건물이나 시설물 선수촌 들어가고 이런 거니까 짓고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이 지역 분들에게 이게 정치인들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인천시의 재정은 엄청난 적자라고 예. 들었습니다만. 네. 이 재정이나 아니면은 이 문학경기장이 있는데도 이것을 굉장히 짓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지. 네. 그러면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경기장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런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무조건 짓자는 거였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안 게임 예산이 2조 5천억 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17개 경기장을 새로 지었어요. 네. 17개 경기장 새로 짓는데 들어간 돈이 1조 7천억 원이 됩니다. 2억 5천 중에서, 예. 2조 5천 중에서 1조 예. 7천유는 8천억을 제외한 나머지 그거보다- 전부 다 예. 이 짓는데 다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지금 와가지고 뻑하면은 임권택 감독이 개막식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죠. 예산이 한정된 없었다. 네.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위 관계자도 문제 터질 때마다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대연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변명으로 계속 일관합니다. 하드웨어에 그렇게 빵빵하게 돈을 써놓고서는, 그죠? 예. 네. 근데 하드웨어 그 돈도 문제였었거든요. 네. 정부가 한번 겁을 줬죠. 네. 인천시한테. 아니 그 말도 안 듣고네 자꾸 이렇게 그 과잉 투자, 중복 투자하는 거 우리가 막겠다. 네. 그 말 안 듣고 리모델링 안 하고 아시아드 주경기장 새로 지으려고 하면 우리 예산 지원 못해. 라고 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다 지을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정말요? 예. 그때 우리 돈으로 다 지을 테니까가 해당하는 보관은 뭐였었냐면은 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있죠. 민자유치. 민자유치. 인자 유출하겠다. 예, 우리 뭐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맥킨이나 이런 애들 그 하는 거 봐가지고 엄청나게 그 MRG니 뭐니 그래요. 그 수익 부장해가지고 다 뻥끈하고 다 난리 치고 있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게 지하철 후호선 같은 예. 경우에 박원순 시장이 예. 그 시민들 돈 뺏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 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민자유치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간섭 안 할게. 네. 민자유치에 나섰는데 아무것도 나서질 않은 겁니다. 민간 자본에서 아무도 돈을 안 댔다는 얘기군요. 계산이 누가 빠릅니까? 공무원들이 빠릅니까? 민간이 빠릅니까? 이거 두들겨보고 이거 해봤자 말짱 깡이고 깡통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조 7천억 원 17개 경기장 들어갔고요. 이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4,9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이 1조 7천억 원 중에 정부에서 지원된 돈이 네. 4,6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줬거든요. 네. 나머지 한 1조 2천억 원을 인천시가 부담을 한 겁니다. 네. 이 돈을 어떻게 부담했겠습니까? 전부 다 지방채를 다 발행한 돈이에요. 지방채에 발행했다는 거는 전부 다 빚을 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가진 돈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네. 투자할 여력도 없었었고. 근데 세상에. 밀어붙이죠. 네. 지자체 장들은. 네. 거기 또 시의회 의원들, 우리 구에 뭐 만들려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기 일부 지역 시민들은 박수하고 환호하고, 네네. 이게 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지역 이기주의에다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래서 결국은 토목공사에 돈은 다 써버리고, 예. 제대로 운영 자금도 안 나와서 삐걱삐걱 되고, 개막식 때부터 어떤 아시아적인 가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한류 스타들의 패션장 비슷하게 그렇게 했었고 어떤 철학도 느껴지지 않았던 예. 임권택이란 이름값 장진이라는 재길발랄한 연출가의 그런 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그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포퓰리즘으로 출발한 첫 단추를 잘못 깬 지자체장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판들은 뭐 이제 그 인천이 아니라 경력상으로 봐가지고 그냥 간판을 할 역할들을 모셔왔는데 네. 조직위원회 주요 포스트들은 전부 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네 갑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짓는데 뭐 규모나 아니면은 그 미디어석이나 전광판이나 기타 등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이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의견 수용하는 게 무슨 회계문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협의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아니 일을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16일 동안 예. 그러니까 45개국에서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몰려와가지고 이 30여 개 종목을 경기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종목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네. 동선도 다르고요. 이런 거를 인천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죠. 예. 모르니까 종목별로 특성 알고 있는 협회의 협회나 연맹에 협의를 해가지고 꾸려야 되는 거죠. 이거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궁 경기장. 네. 개막 전에 이제 양궁협회, 이거 원래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양궁 경기장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양궁협회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경기 진행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 이거예요. 전광판이라고 그냥 조그맣게 한쪽에서는 보이지도 않게 돼 있고, 그리고 양궁은 그래도 이 국제대회는 관심이 있어서 기자들이 몰려들는데 그 미디어석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한 겁니다. 양궁협회가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전광판 하나 더 설치하고 이 미디어석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예. 왜 그랬냐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돈 써가면서. 예. 그래서 양궁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는 자존심 갖고 있는데 이 조직위원회 믿고 그냥 하는 대로 다 맡겨놨다가는 망신당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급하게 우리 돈 써가지고 하는 거다. 그렇군요. 그냥 이건 인천시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예. 할 수도 있는 것을. 근데 그 경기 진행은 양궁협회 사람들이 가서 진행을 하는데 네. 한국에서 하는 건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그렇죠. 얘기 듣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 정평이 나는 경기력 예. 그리고 양궁 강국인데 그 홈구장에서 하는 데서 이렇게 후졌다라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 테니스 협회 그 관계자 아주 고위 관계자거든요. 이 양반은 또 하는 얘기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 인천 아시안게임 테니스장이 30년 전에 지어놓았던 그 86 서울 아시안게임 때 테니스장보다도 기능적으로는 못하다. 30년 전 것보다 못하다.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쓴 겁니까? 그 설계나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건설 회사한테 다 설계사한테 다 줘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냥 체육관이나 경기장 하나 지어놓는 거 그냥 외국에 뭐 사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에 관중들 수요 측정하고 그렇죠. 기자들 와가지고 하루 한 다음에 기자회견실 방향을 어디다 잡고 전광판을 어떻게 하고 아주 그 종목별 특성을 다 감안해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문을 제대로 안 받은 거고요. 예. 이거 뭐냐 쉽게 생각하고도 체육관 하나 짓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가버린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경험 미숙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토탈로 보면 능력 부족이죠. 어떤 능력 깊이 부족의 있게 사고하는 것도 직무유기이며 없고. 예. 네. 그리고는 조언을 받으라라는 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예. 깜도 안 되는 주제에 예. 돈만 쓴 거군요. 예. 그래서 비치 발리볼이 있잖아요. 네. 비치 발리볼은 선수들 탈의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이로 그냥 천막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거기서 갈아입으라고. 아니 무슨 해수욕장도 아닌데. 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분명히 펑크가 난 거예요. 탈의실이.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경기장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셔틀버스가 부족해서 만원 버스에 서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셔틀버스가 갑자기 배치가 안 돼서
경찰 도움을 받아고 겨우 경기장에 입장한다거나 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혼자 남아 있었던 기자회견 마치고 늦게 나왔던 중국 선수가 셔틀버스를 놓쳐갖고는 1시간 반 동안 그 두려움에 떨다가 저 택시 기사한테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라는 글을 누가 전해줘갖고 그러고 갔다던가. 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네. 그게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사례들의 10개 중에 한 80% 정도는 네. 예산 부족이나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람에 관한 예. 문제. 네.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으로 이 판이 짜여지고 뒷감당이 안 되고 해야지 되고 인천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직과 이 인력 자체가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사명감이나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성실성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위기로 가버린 겁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채워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셔틀버스. 네네. 셔틀버스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거 시간이 변경이 되거나, 네. 이런 게 제대로 공지가 안 되고, 그리고 셔틀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들 좀 막히면, 씨발, 무슨 이렇게 외국인 기자들 다 있는데, 욕해버리고, 난폭운전 운전해버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경기 끝내면 먼저 자기네들 사인 받기 바쁘고, 셀카 찍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랑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조직위의 그 분위기 자체가, 진짜 우리가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뭔가 남겨보자. 이런 분위기를 갖다 한다면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펑크가 막 나버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그렇죠. 그런 것은 그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 그죠? 그리고 예. 자원봉사자들 그런 것은 교육의 문제인 거고, 이것도 역시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거기 대학생들, 그 알바로 고용을 했는데 시급이 보통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12시간에 평균 임금은 2,700 얼마씩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12시간 일하게 하고 3만 원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도 좋은 뜻을 갖고 시작했다가 가혹한 근무 조건 때문에 닷새 만에 500명이 그만뒀다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조직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 부족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저는 이제 하도 열받아가지고, 네. 조직위를 좀 뒤져보니까, 네. 지난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원의 감사요. 감사원 받아가지고 한 10개 정도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이에요, 대충. 처음에 이 포퓰리즘으로 짜여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체육공원을 인천 아시안 게임을 기념해서 체육공원을 크게 짓겠다. 네. 무리하게 막 해가지고 토지 보상금을 1,311억 원을 지원한 겁니다. 네. 근데 안에 그 공사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이거 규모를 축소하든지 그만두든지 해라. 네.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만 날리고 그 사업 없애버린 거예요. 사기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7만석을 얘기했다가 주경기장, 네. 이제 한 6만석 정도로 규모를 축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3만석은 대회 끝나고 철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계 변경이 들어가지 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날린 그 예산이 또 한 10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엔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할 경우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한 건도 있습니다. 그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국정감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개막식 때 들어간 예산이 239억 원밖에 안 된다. 광저우 때 비교하면 8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서 개막식이나 대회 운영은 그 돈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예, 네. 스케일과 규모는 스펙터클한 느낌으로 볼만하다라는 느낌은 주지만 네. 화려하고 볼거리다이지 그게 감동으로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 노력과 어떤 그 아이디어 속에서 알뜰살뜰한 대회에서도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놓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잘 해야 되는데 라는 철학 부재가 나온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거는 철학은 있었죠. 그러니까 인기몰이가 철학이라 예. 했죠. 그걸 강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혹을.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선 돈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주체들이 우리 인천 시민들 힘으로 해볼까라고 했던데 함량 미달이었고요. 예.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상수 시장 때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만 송영길 시장 때 이걸 어느 정도는 바로 잡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바로 잡으려고 했었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거 네. 신설하지 않고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으로 가겠다라고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 반대가 심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일부들이 뭐 굉장히 반대하고 압력을 해서 결국은 송영길 시장도 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유턴을 한 거죠. 정치인의 한계라고 보는 겁니다. 두 손을 들었군요. 예. 그러면 역시 지금 유정복 시장이지만 예. 사실 이분은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시장으로서 어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630 지방선거 있었었죠. 네네. 여기에 있었으니까는 이 크게 그냥 뒷 마무리하는 정도의 그 역할을 한 분인데. 네. 우리가 무슨 제가 이 인천 아시안 게임을 비판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어떤 뭐 정략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는 없고요. 네. 비판 받아야 될 건 비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는 분명히 추후에 우리가 열게 되는 스포츠 이벤트를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실 건가요? 한 가지 짧게만 더 말씀드리겠군요. 근데 이런 사례가 우리 부지기수였었거든요. 지난해 충주에서만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도 열었었고요.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이미 유치가 확정된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 화나는 거는 이렇게 예산 중복, 낭비, 말도 안 되는 대회 운영으로 대회가 폐막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상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 치러냈으니까 됐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중복됐다는 얘기가 그 대회 기간 동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그 세금이잖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거를 규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스포츠는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마 그 스포츠 단체 중에서 이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번 우려를 표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오히려 지금 참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경기는 경기고 운영은 운영인데 아시아인의 잔치 인천이 주최하는 거지만 그 아시아인들을 모아서 훌륭한 경기도 감상하고 그리고 노고에 박수도 나누면서 정말 그 아시아인으로서의 긍지. 예를 들면 50년 전에 비해서는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크고 세계 역사에서도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깨어나고 있는 아시아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조명도 못 해주고 그러게요. 어쩌다 성공한 졸부가 잔치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 몰려갔더니 지들 잘난 척만 하고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군요. 개막식 보신 분들 장동건이랑 김수현이랑 나와가지고 멀거니 서 있었거든요. 네. 그냥 얼굴 보여줘라 이 뜻으로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멀거니 서 있었어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참 저렇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예. 허탈한 웃음을 지어주시는데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꼭 청구하시겠다. 할 겁니다.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는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군요. 음악을 하나 듣고 올까요? 편하신 대로. 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도대체 27년 전에 벌어졌었던 88 올림픽 이때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어떻게 유치했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준비 과정이 어땠는가. 특히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도대체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밖에서 그렇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스포츠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체육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이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 박정희가 기획했던 올림픽 유치안을 캐비넷에서 꺼내서 전두환이가 목숨을 걸고 유치를 해라. 그렇죠. 라고 시작해서 군부와 이 재벌들의 네. 그 결합으로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자본들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독일의 아디다스와 퓨마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또 일본의 오마남이 중동표를 잃게 돼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88 서울올림픽 유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 얘기죠. 네. 예. 근데 무엇을 우리가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서부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급한 거는 이제 경기장 시설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제 올림픽 기준에 맞는 뭐 선수촌하고 인프라도 지어야 되고요. 그 서울도 정비를 해야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개최하는 올림픽인데 우리가 성적이 바닥이고 매번 다 예선 탈락하면 또 이게 보기가 안 좋죠. 그렇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도 육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88 꿈나무. 꿀나무도 참 좋으네요. 하여튼 뭐 꿀이 나오는 나무 같은 꿈나무. 우리가 네. 88 꿈나무는 육성을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잘 사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네. 그리고 의식 있는 수준 높은 한국인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별 새치기 하지 말자느니 예.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니 이런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따져봐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유치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이 올림픽에 올림픽이라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된 거였었죠. 예. 그런데 올림픽 유치하고 난 다음에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대표적인 시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81년에 바덴바덴에서 유치 직후에 네. 그 당시 지금도 있죠. 이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제목이 IOC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예. 이런 분위기였죠. 이런 분위기에서다가 동서냉전의 끝자락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요. 네. 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되죠. 네. 예, 해체가 되죠. 근데 동서냉전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련도 소련대로 고르바초프가 경제 침체와 그 안에 내부적인 많은 갈등 요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막 보내기 시작했던 때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국가가 2개 나라가 있죠. 네. 그 이후로는 볼 수 없게 된 나라. 소련이 있었군요. 소련과 동독.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나름대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80년 이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이 침공에 항의해 가지고 이 서방에서 올림픽을 보이콧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보이콧했습니다. 예, 그랬죠. 반쪽이었죠. 예. 네. 근데 또 여기에 반발해 가지고 이 84년 LA 올림픽이 열리게 되니까 이 동구권 국가들이 또 대거 불참했습니다. 그렇게 반쪽 올림픽, 이념적으로는 반쪽 올림픽이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장스럽고 과연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이 있지만 네. 한반도라는 세계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에서 동서가 함께 모이는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평가해 줬던 것도 사실이었었죠. 그렇군요. 네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충 돌아가는데 우리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위험을 하나 더 갖고 있었어요. 남북 분단에서 그렇겠죠.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두환 일당들은 올림픽만 성공적으로 치르면 우리는 모두 다 산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다 산다라는 어떤 절박성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보기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남한이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우리와는 점점 멀어진다. 우리는 쫓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거였었죠. 그렇죠. 70년대 말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예. 네.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필사적으로 북한은 반대에 나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1981년 12월 3일자 노동신문에 잠깐 나온 그 내용인데요. 네.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봤냐. 그러니까 이 최근 남조선의 군사 파쇼 분자들은 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 괴뢰 당국의 고위층과 관계 요원들 그리고 어용 나팔수들을 내세워 매일같이 괴이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회주의 나라들과 블록 불가담 나라들에 접근하여 국교 및 공식관계를 맺어보려는 괴뢰들의 책동은 남조선을 그 무슨 국가로 인정받아 보자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참 삭막하네요. 예, 상막한데 정확하게 깨트려 봤잖아요. 네. 전두환이 노리고 있는 그 목표들. 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전두환도 이 공산권 국가들 그리고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협력 모색을 해보려고 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거였었죠. 그렇죠. 언어가 살벌해서 그런지 본질은 맞는 얘기군요. 예, 예. 네. 네, 이 북한은 두 가지로 대응책이 나섰었어요. 네. 하나는 올림픽 무산 아니면 개최지 변경을 위해서 직접적인 테러가 네. 있었고 또 하나는 올림픽 공동 개최, 또 남북 단일팀 개최 이런 제안을 양면으로 활용한 거였었죠.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초반에 뭐 실제로 북한에 테러가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북한의 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 당시에 그 김일순 위원장이 사마란체에게 거의 매일같이 뭐 연락을 띄웁니다. 네. 이 뭐 군사분계선상에서 교전 상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경기 대회해야 할 도시가 교전 상태에 있으면 통지문으로서 그를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 헌정의 요구를 하루속히 실행할 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한 거였었죠. 나름 참 절박한 거군요. 예. 자기들로서는. 예. 예. 그러나 우리로 봤을 때 우리 쪽 시각으로 보면 추악한 것이고요. 우리 쪽 추악한 것이었었는데 굉장히 긴장감,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미국 CIA에서도 실제로 북한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네. 심지어는 우리 그 일본의 학생 운동 사이에서 있었던 그 요도 사건이 있었죠. 적군파가 비행기 납치해서 평양으로 간 예. 거. 네.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부는 레바논으로 가고 일부는 북한으로 갔잖아요. 네. 적군파에서도 이제 테러를 계획한다. 네. 적군파의 기관지였던 이제 폴리티컬 리뷰라는 게 있는데 한미일 3자 동맹의 아시아 인민들에게 위험한 존재다. 한미일 3자 동맹이 네. 이 3자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 올림픽을 획책하고 있다. 이제 올림픽을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근데 이들도 이제 올림픽 반대에 나선 거죠. 근데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 이 올림픽 조직위나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느낀 거죠.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당시에 그 안전국장을 맡았던 황규웅이라는 규웅. 네, 황규웅 씨. 예. 이 서울 올림픽 준비 및 대회 기간은 살얼음을 듣고 발길을 떼는 것 같은 초조와 불안의 연속이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올림픽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또 우리의 시각은 뭐 금메달이 올라가고 환희와 즐거움이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 관계된 사람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이런 테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의 연속이었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르는 거가 가장 큰 지상과제였겠군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아주 그 특별한 역할을 한 분이 있습니다. 민병돈이라는 네. 당시 특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육사교장을 맡았다가 육사교장에서 이 노태우 대통령의 노태우의 그 북방 정책에 항의해가지고 네. 강성 발언을 했다가 군복을 벗고 나오게 되죠. 어허. 근데 이 양반도 하나회였었거든요. 전두환 네. 노태우의 4년 후배였습니다. 네. 육사 15기. 15기. 네. 네, 완전 강골이에요.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가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특전 사령관이었을 때 유명한 일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기에 우리 요원들은 진짜 전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약점이 뭐냐? 너무 선량한 애들이다. 사람을 직접 죽여본 경험이 없는 애들이다. 근데 실전에서 총을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잠시 멈칫거릴 수도 있다. 산 사람을 보고서 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조를 짜가지고 자기 전후에 이 상체에다가 방탄복을 몇 개를 붙여가지고 네. 방탄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로 표시한 살아있는 자기 전후에 방탄복 위에 심장 쪽으로 총을 발사하게 하는 훈련을 했어요. 와.
대단하죠. 엄청나네요. 이 사람도 나름 이제 사명감을 느낀 겁니다. 올림픽은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위협이 들어오니까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도 대응이 굉장히 살벌했다는 얘기 있었을 거죠. 하긴 그 88 올림픽 그리고 86 아시안 게임 이때를 겨냥을 해서 목표로 해서 대테러 진압 부대를 창설했잖아요. 예. 제 과 동기 하나가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갔거든요. 예. 86년도에 바로 거길 갔어요. 아, 혹시 707 아닐 수도 있고. 네, 그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차출 많이 됐었었죠. 예, 걔가 이제 휴가 때 딱 오더니 완전히 달라진 눈빛과 예. 일단 주먹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씩 웃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아냐고. 아, 말도 못할 만한 대단한 훈련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 그랬죠. 네. 근데 이 군부의 판단은 뭐였었냐면은 어차피 전두환의 그 배경이었었잖아요, 군부가. 네. 근데 전두환도 본인은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 원죄가 있었다는 거를. 네. 근데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었었는데 올림픽이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부에서도 올림픽 실패하면 다 죽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겠군요. 예. 예. 그래서 올림픽은 예. 어떻게든 그래서 툭 하면은 그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TV에서 먼저 기념식이나 같은 거 하면은 몇 년 전부터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래요. 그 당시에도 고위층들이 티켓 출신들이 많으니까 예. 그 특유의 사투리 억양으로 아시안 게임, 올림픽 하면서 강조를 하고 맨날 그러는데 그래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 올림픽 준비도 그렇고 올림픽 남긴 유산, 그 뒷끈을 해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당 이렇게 오늘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